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WPI 검사 쿠폰을 전폭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 WPI 상담 코칭 전문가에게 WPI 프로파일 분석과 심리 상담도 받아보세요. 자신에 대해,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면 마음의 위안을 넘어 극복의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답니다. 화상 상담과 대면 상담 모두 가능하니 부담 없이 성함, 연락처, 고민 사연을 wpipc@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주변에 심리 상담을 권하고 싶은 지인이 있다면 WPI 무료 상담 이벤트를 소개해주세요. 마음의 다독임이 절실한 지금, WPI 쿠폰 증정 무료 상담을 기회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은 위즈덤 센터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5년 만나고 사귀었는데 알고 봤더니 애 아빠래요. 그런데 그 애 아빠인데 어쨌다고요? 네, 박사님,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2018년 A씨는 5년간 연인 관계로 만나온 B씨가 실은 유부남이며 그동안 자신의 아이를 조카라고 속여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살 분이 그럼 41살 때 만났다는 거네. 이에 A씨는 B씨가 가입한 네이버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몇 개월도 아니고 5년이나 그렇게 속여오다니.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오히려 여성인 A씨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아이고, 이분들이 산악회에서 이 활동하다가 서로 눈이 만나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5년쯤 지냈다가 보니까 아마 A씨 같은 경우는 혼자고 B씨인 남자는 나도 혼자야 그랬는데 유부남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각인 줄 알았던, 이것도 성남 총각 사건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네가 무슨 유부남이지 총각이냐, 가짜 총각 행사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랬더니 명예훼손으로 걸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되었다네요. 그 무슨 부산시는 명예훼손으로 걸리지는 않았죠. 네. 그러면 그 성남 가짜 총각이라고 했던 그분은 진짜 마음이 좋으신 분이네요. 자기를 네 나하고 같이 사귀지 않았냐 하는 거를 명예훼손으로 걸지 않고 지냈다라는 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인데 진짜 억울해요.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대요. 그런데 더 재밌게도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그게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인데 벌금을 이제 조금 줄여줬네요. 그래 놓고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택한다. 50만 원 선고했지만은 뭐 네가 시간만 지나면 50만 원 안 내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다만 형법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다.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재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점을 참작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명예훼손이 됐다는데, 아니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 5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들었는데 그런 마음을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도둑놈의 명예가 지켜줄 명예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는
이런 판결을 내는 판사는 도둑놈 한 통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A씨가 지금 억울해서 이런 사연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심지어 남성들마저 이 기사에 남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남성은 처벌 안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5년이나 만나온 남자가 애 아빠였다니,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피해 여성이 이 남자는 유부남 사기꾼임을 밝힌 것이 유죄라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기꾼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둑놈을 보고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죄가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죄를 판단하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 그게 판사나 검사나 심지어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변호사들이 다 도둑놈, 사기꾼하고 한 통속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판사나 검사의 변호사의 명예훼손 되겠죠. 이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되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법을 판단이라는 거는 판사의 양심과 그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법률 조항에 의해서 판결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헌법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런데 헌법이 잘못됐다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거기 있는 판사들의 판결을 밝히는 것 자체는 도둑놈들한테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거 잘못했다고 막아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 나라는 참 바뀌기가 힘들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이 여성이 없던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잖아요. 판사는 어떤 기준으로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만약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에 총각 행세를 하는 유부남이 있다고 누군가 알려준다면 전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요. 네, 고맙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당신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공보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현재 법이 집행되고 있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법의 논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5년 동안 쏘아온 것만 해도 천불이 날 텐데 저 여성이 너무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심소에 제보해 봅니다. 예, 황심소에 제보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의 논리, 법이 어떤 심리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건 이야기를 할 텐데 저 설명을 듣고 나면 더 억울하실 텐데 참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너무 미안하네요. 그렇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이 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야. 어쩔 수가 없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출세를 하시든지. 그리고 판결 이후 여성 A씨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떡하긴요. 이제 다니던 산악회는 못 다닐 거고 다른 등산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또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 잘 잡아가지고 연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는 한번 쏘은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총각을 찾거나 돌싱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거, 그거를 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황심도를 듣는 우리는 이 판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의 사법부는 정의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 도둑놈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정의를 내세우는 곳에서는 정의가 없고, 국민을 내세우는 곳에서는 국민이 없고, 민주를 내세우는 곳에서는 민주가 없다라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름을 내세우고 겉으로 내세우는 단어와 반대의 뜻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피해까지 입게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자력구제의 원칙, 내가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피해를 입을 때는 국가, 권력을 가진 사람한테 저를 보호해 주세요,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기꾼, 도둑놈과 마찬가지로 법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노예의 심정으로 애원하는 것밖에는 대한민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이런 대한민국의 방식을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을 다음에 우리 지도자로 모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론조사에서 1위 하시는 분 누구예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분 법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인간들하고 한통 썩이니까 별로 변화의 가능성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변호사야. 이미 현역에서 사기꾼 도둑놈 그 짓을 해물 만큼 해먹고 난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인권 변호사, 노동 전문 변호사라고 이 내세워서 지금 이 다음 대통령이 되시려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뽑더라도 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 길이 지금 없구나. 이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자체를 헌법에서 철폐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쉽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대안을 제가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독,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